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사실 여러분, 제 뇌리에 딱 박혀있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옛날이랑 완전 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올해에 들어서 정말 자주 듣고 있는 게 감사하게도 어려 보인다는 말? 사실 원래 진짜 이렇지 않거든요. 칭찬 들으면 진짜 뭔들 바를 몰라 하는 성격인데요. 그래도 좀 자주 듣고 있는 게 30대로 안 보인다. 뭐가 달라졌을까 하면서 저도 이제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옛날 사진을 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메이크업을 이제 10년 이상 하면서 좀 모아둔 꿀팁, 그리고 제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개강 시즌이잖아요. 새내기 분들, 좀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내 얼굴에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예 감이 안 잡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감을 잡아왔다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스타일링은 좀 비슷해가지고 제 메이크업상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 옛날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이 제일 어려 보여요, 제가 봐도. 네, 신기하죠? 이 얼굴에 모든 걸 짚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수 있는 시술 성형. 제가 성형은 진짜 별로 한 게 없는데 성형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뭐죠? 절대 이런 성형이나 시술 같은 걸 권장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효과가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딱 티나다시피 쌍수를 했죠? 꽤 높이 한 편이고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싹 다 들어가지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눈이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눈매도 바뀌고 쌍수하면서 안검하수, 앞트임 했고요. 이게 쌍수가 진짜 옛날보다 별로 큰 수술이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정말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눈매가 바뀌면 사람 얼굴이 확 달라져 보이거든요. 시술을 말씀드리자면 코 필러를 진짜 예전에 했었어요. 유튜브 영상으로도 남겨놨었는데 2, 3년 전일 거예요. 이제 또 맞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서 그때 맞고 안 맞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하는 시술이 있다면 보톡스 맞습니다. 제가 얼굴이 넙대대한 게 굉장히 컴플렉스이고 라인이 안 예쁜 것 같아가지고 턱에 보톡스 맞고 있고요. 콧볼 축소 주사도 간간히 맞습니다. 지금까지 2번 정도 맞았었고 턱 보톡스 맞을 때 보통 같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아파가지고 제가 눈물을 흘려요, 항상. 효과가 너무 좋아서 좀 자주 맞고 싶은데 너무 아파서 1년에 한 번 맞는 게 다입니다. 이제 헤어로 넘어가 보면 제가 지금도 좀 짧은 기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얼굴이 엄청 동그랗고 하관도 짧고 통통하고 넙대대하다 보니까 무조건 단발이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규정이 있었어요. 머리를 풀르고 다니고 싶으면 턱 밑을 내려오지 말게 해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계속 단발을 유지했었는데 그게 저한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도 저 머리 길렀을 때보다 짧았을 때가 더 잘 어울린다고 해줬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목이 보이게 단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대학생이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머리의 폭이 넓어졌잖아요. 근데도 길이는 거의 유지를 하면서 염색만 이것저것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난 무조건 평생 거의 단발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에어리님 영상에서 저랑 비슷한 얼굴형을 갖고 계신 연예인분을 분석해주시는 거 봤는데 제가 목이 진짜 짧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목이 진짜 짧아요. 그래서 오히려 목을 드러내고 짧은 머리를 하면 목이 더 짧아 보이고 더 얼굴이 동그래 보인다는 거예요. 저한테 베스트는 딱 이 거지존 길이 있죠? 여기까지 머리가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목처럼 보일 수 있게. 사실상 제 목은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내 목선처럼 보일 수 있게. 그 승모가 엄청 높이 솟아 올라와 있어요. 이 승모를 가려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안 예쁘고 승모가 굉장히 살아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려주면서 적당히 내 머리 길이가 내 목을 조금 더 만들어주는 이 길이가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컬러는 솔직히 저는 취향 따라 많이 하거든요. 스타일링에 가장 직관적으로 이런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제가 미용실에 갔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이 성향이어서 다른 사람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을 먼저 거는 경향이 많지 않거든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가 친해지고 싶어 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 말을 걸지 않는데 제가 제일 낯선 사람한테 말을 많이 거는 시간이 미용실에 있을 때예요. 디자이너 쌤한테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쌤들은 다양한 얼굴 가진 사람들의 스타일링을 엄청 많이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내 얼굴형에 맞을 것 같은 스타일링을 추천해 주시겠죠. 왜냐면 본인들도 자르거나 스타일링 해준 게 예뻐야 하니까. 그래야 돈을 지불하고 이 시간과 기술을 사는 저 소비자도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헤어 이제 커팅하기 전에 상담을 하잖아요. 내가 궁금했던 거 무조건 다 물어봐요. 아, 저 이렇게 머리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히피펌을 하고 싶은데 어느 기장까지 오는 게 예쁠 것 같냐? 사실 이 컬러도 제가 예전에 했던 쌤이 말씀해 주시기를 완전 이렇게 다크한 컬러가 쿨톤에 엄청 맞는 게 또 아니래요. 오히려 쿨톤이야 이런 헤어 컬러를 했을 때 인상이 더 날카로워 보이고 더 세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어느 정도 맞기도 해요. 제가 지금 인상이 더 확실히 또렷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밝은 갈색이나 좀 부드러운 갈색 했을 때 안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인상이 살짝 더 부드러워 보이고 그 전보다는 덜 선명
선명해 보이니까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내가 서치하는 게 너무 힘들다, 유튜브에서 너무 영상이 많다 하시면 꼭 미용실을 가셨을 때 디자이너 쌤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내가 궁금했던 거 다 생각해가지고 물어보고 오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진짜 저는 베스트였어요. 그리고 또 헤어적으로 고친 게 앞머리예요. 제가 예전에는 풀뱅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풀뱅을 하면서 내 이마가 살짝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마가 제가 굉장히 좁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세 손가락도 안 들어갈걸요? 거의 두 손가락이에요. 앞머리를 무조건 많이 길게 내야지 이마처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마가 좁은데 풀뱅까지 풀로 내다 보니까 더 사람이 답답해 보이고 갑갑해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도 댓글로 저한테 앞머리 제발 없애달라, 앞머리 숱 좀 쳐라, 이렇게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제가 좀 욕심상 귀여워 보이고 싶어가지고 풀뱅, 차피뱅을 하면서 기르는 과정에서 그런 댓글이 진짜 많았는데 제가 앞머리를 또 아예 없애면 이렇게 막 이게 앞머리 없애면은 얼굴이 굉장히 동그래 보여요, 여러분. 나중에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없앨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스루뱅에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시스루뱅이 여기까지 있음으로써 이 이마 살짝 여기까지도 있나? 라고 착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헤어스타일링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이제 대충 저한테 어울리는 거,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나? 이렇게 터득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눈썹. 어릴 때부터 그냥 모양을 살려서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저에게 정말 큰 작용을 했던 건 길이입니다. 게리뷰티에서 봤었는데요. 눈썹 길이까지가 사람들이 눈이라고 착각을 해서 눈에 맞춰서 눈썹을 그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럼 눈썹을 길게 그리면 눈도 커 보이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는 또 무쌍이어서 눈을 크게 그리는 거에 엄청나게 목을 매달면서 살았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눈썹도 짙고 길게 그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죠? 눈썹 여기까지 있으니까 얼굴도 여기까지 있겠네? 로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얼굴이 더 커 보이고 또 눈썹을 지나니까 인상이 더 세 보이면서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요즘 좀 밝은 눈썹이 유행을 하잖아요. 저도 제 헤어 컬러보다 한 두 단계 밝게 눈썹을 그리고 있고요. 눈썹 마스카라를 진짜 어릴 때는 쓰지 않았어요. 컬러들이 굉장히 단조로웠거든요. 옐로우 컬러, 브라운 컬러, 블랙 컬러, 애쉬 컬러나 이런 컬러들, 예쁜 컬러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애쉬 그레이, 너무 계속 요즘 하나? 애쉬 그레이, 핑크 그레이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게 좀 눈썹 톤을 밝게 그리면서 눈썹 길이를 조금 줄여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이죠. 눈에 진짜 제가 어릴 때 공을 진짜 많이 들였어요. 특히 무쌍 때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쌍분들은 진짜 어쩔 수 없어요. 눈이 다 라인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라인을 정말 두껍게 그리고 제가 이중 라인을 그렸었어요. 고등학교 때 예쁜 친구가 이렇게 라인을 그리는데 저도 그렇게 그려봤는데 제 눈이 훨씬 또렷해 보인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라이너로는 두껍게 섀도우처럼 라이너로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안쪽에 펜 라이너 블랙 컬러로 한 번 더 또렷하게 잡아줬었습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또렷해 보이고 그 당시엔 굉장히 예뻐 보이고 만족을 했거든요. 근데 무쌍 눈매에서는 최선이었다. 진한 색조를 좋아했어요. 섀도우부터 굉장히 진한 컬러들, 음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었어요. 베이스부터 꼬리까지 다 넣었었는데 이게 또 엄청난 역효과인 게 제가 눈 사이가 넓지 않아요, 여러분. 넓었으면 하는 부분이 넓지 않고 다른 데가 넓으니까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인데, 여튼 그래서 이런 눈두덩이에 컬러를 많이 넣으면 정말 답답해 보이는데 어릴 때는 컬러를 완전 빡시게 주고 장착 넣었다,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잘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쌍분들은 언더라인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저 언더라인 진짜 빡세게 그리고 다녔습니다. 일자로 꼭 빼줬어요. 이렇게 하면 눈이 더 커 보일 줄 알고. 과하고 빡세게 다녀서 메이크업 너무 진하다 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지금 당연히 쌍수했으니까 예뻐 보이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버릇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쌍수를 하고 나서도 얘는 이 색조에 계속 집착을 합니다. 라이너도 또렷한 거에 집착을 해서 블렌딩 절대 하지 않고 또렷한 펜 라이너만 사용을 했었고, 쌍수를 하고 나서도 양 조절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달라진 게, 저는 이제 딥한 음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조금 음영을 많이 빼고 부드럽게 베이스 컬러들로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음영 컬러는 조금 끝에만 살짝 해주거나 블렌딩, 아이라인 블렌딩 할 때 써주거나, 뽀용하고 조금 더 밝은 컬러들을 선택하면서 좀 컬러를 조합하는데 정도를 지킬 수 있게 되었고요. 언더라인도 또렷하게 일자로 긋는 것보다는 요즘 블렌딩도 잘 되고 부드럽게 트임을 할 수 있는 라이너도 많잖아요. 인상을 좀 부드럽게 보이면서 또렷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또 눈에서 많이 다른 게 렌즈죠. 구독자분이 렌즈 끼면 잘 어울리실 것 같다고 하셔서 끼기 시작했는데 반응도 훨씬 좋았고 렌즈 끼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 맛이 아주 빠져가지고 렌즈도
렌즈도 껴주니까 조금 더 아이 메이크업에 힘이 빠진 느낌? 렌즈로서 이미 좀 화려해 보이고 또렷해 보이니까 아이 메이크업도 조금 더 간단하고 조금 더 깔끔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코로 넘어가 볼까요? 코 쉐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줬던 게 쉐딩 스틱이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고정력 높게 쉐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하이라이터가 저한테 정말 중요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옛날에는 하이라이팅을 진짜 정직하게 내 코끝에다 많이 했는데 콧볼이 넓으면 이 코끝에 하이라이터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어가지고 코끝에 거의 하이라이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코끝을 살짝 높여 보이기 위해서 내 찐 코보다 살짝 높게 하이라이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얼굴이 넙대대하다고 많이 말하잖아요. 근데 그 넙대대함을 더 부각시켰던 게 치크예요. 예전에 20대 초반에는 진한 치크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안 쓸 것 같은 크리니크의 치크팝 중에 콜라팝 같은 컬러 있죠. 그런 컬러를 제가 데일리로 썼었습니다. 컬러가 내 볼에 들어가면 내 얼굴 작아 보이겠지? 내 볼도 작아 보이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눈과 비슷한 맥락이죠. X. 완전 안 됐어요. 제가 광대가 살짝 있어요, 웃으면. 오히려 그게 내 광대를 부각시키고 오히려 얼굴을 더 넓게 만들고 얘 여기까지 또 얼굴이구나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이제는 훨씬 힘 빠진 블러셔 컬러들 쓰고 있고요. 옛날에는 무조건 매트하게 썼어요. 좀 더 연한 컬러를 내 볼 앞쪽에 광대를 살짝 커버해줄 수 있는 볼 앞쪽에 많이 바르기 시작했고요. 광을 주기 시작했죠. 피부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애 얼굴이 조금 더 평면적이지 않고 건강한 굴곡이 있구나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광을 조금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훨씬 얼굴이 좀 작아 보이고 내 컴플렉스를 커버해줄 수 있는 치크 표현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치크하니까 또 생각나게 제가 베이스를 살짝 빼먹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트러블이 진짜 많았어요. 이쪽에 트러블이 많아서 정말 컴플렉스여가지고 어릴 때 진짜 좋다는 파운데이션 엄청 많이 썼어요. 지금보다 비싼 파운데이션 썼고요. 지금보다 파운데이션 양이 훨씬 많았습니다. 두텁게 올리면 무조건 커버가 되는 줄 알고 한 2-3겹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커버력은 좋아지죠. 그 대신 시간이 지나면 뭉개지면서 엄청 피부 표현이 더러워지고 피부에도 얼마나 안 좋겠어요. 오히려 그 트러블이 번지는데 제가 제 손으로 번져라 하면서 발랐던 거죠. 유튜브를 보면서 알게 된 게 두텁게만 화장을 한다고 커버력을 높인다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서 포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 완벽함이었어요. 여러분 피부가 안 좋으면 자존감이 진짜 확 낮아져요. 저는 그랬어요. 피부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울도 보기 싫었고 오히려 빨리 화장을 해서 커버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거울을 보고 싶게 만드는 얼굴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저도 뷰티 크리에이터 분들을 많이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좀 더 가볍게 잡티만 커버를 할 수 있구나. 커버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케어를 본질적으로 해주는 게 중요하구나를 느낀 후부터 비싼 베이스에 쓰던 돈을 스킨케어로 많이 옮겨서 썼고요. 좀 더 나한테 맞는 스킨케어를 찾는데 조금 더 투자하고 많이 찾아보고 하니까 피부 관리도 훨씬 잘 되면서 좀 더 건강하게 얇은 베이스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러분 립입니다. 제가 조금 무서운 게 필러 맞았다고 또 댓글이 달릴까봐 필러는 절대 맞지 않았고요. 아직. 옛날에는 매트 립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 친구도 말해줬던 게 야 너 진짜 근데 많이 변했다. 너 옛날에는 매트 립만 발랐잖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나 옛날에도 촉촉한 거 발랐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매트 립만 발랐어. 제가 너무 저한테 익숙해져서 까먹었던 거죠. 매트 립으로 오버립도 잘 하지 않았어요. 진짜 입술에 딱 맞춰서 발랐고 저 이때 왜 이렇게 웜톤 컬러만 많이 발랐을까요? 겨울 쿨톤이라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근데도 말을 안 들었죠. 지금도 뭐 말을 안 듣긴 하죠. 레드 오렌지 막 레드 브라운 이런 거를 진짜 많이 발라놨더라고요. 진짜 입술 컨텐츠를 많이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비대칭이 심한 입술이고 입술이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았고 입술 크기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제 입술이 도톰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절대 큰 입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입술에 글로시함이 들어가면 입술에 조금 더 볼륨감도 주고 얼굴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게 만들어주는 표현을 해준다고 해서 글로시 립이 잘 어울리는 입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예 막 매트립을 안 바르는 건 또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 아시죠? 하지만 베스트는 좀 적당한 광이 있는 틴트이다. 이거를 요즘에 좀 알게 돼가지고 오버립 굉장히 많이 하죠. 이 립펜슬 이득을 정말 많이 본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진짜 옛날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옛날부터 제가 입술을 정말 많이 넓혀서 발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잘 예쁘게 넓혀서 바른 것도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스머징도 잘 해주면서 컬러들 그날 메이크업에 맞게 좀 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입술 메이크업 진짜 지금이 훨씬 마음에 든다. 오히려 20대 때는 자존감이 진짜 낮고
보이고 내 모습이 너무 못생겨 보이고 거울도 보기 싫었지만 그래서 더 제 컴플렉스를 가려줄 수 있고 조금 더 제가 만족할 수 있는 메이크업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많은 제품을 사용해보려고 노력해봤던 그런 용기, 호기심 때문에 지금까지도 많은 제품을 꺼리낌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스타일링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이런 흑역사를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20대 초반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때 가장 해볼 수 있는 스타일링이 다양한 것 같고 해볼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돈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해보기 적합한 나이가 아닐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메이크업 방법 트라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이게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만 변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또 모르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정답이 없어서거든요. 정답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메이크업 방법도 따라해보면서 앞으로 바뀔 제 스타일링도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릴 때 진짜 잘 썼던 제품들인데 지금은 못 쓰겠다 아니면 지금까지 잘 쓰고 있다 하시는 제품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메이크업 방법도 좋습니다. 케어법도 추천해주세요. 따라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